네, 어닝스 리비전입니다.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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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지난주에는 이제 전 세계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이 하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 주는 어떨까요? 이번 주도 사실 지난주와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요. 그래요. 네, 선진국하고 신흥국의 이익 전망치는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EPS 변화율로 보시면은 한 달 전 대비 선진국은 마이너스 0.7%, 신흥국은 마이너스 0.8% 하향 조정이 되면서 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면서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 흐름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전환해서 움직일 때보다 마이너스로 전환해서 움직이는 폭이 더 커진 것 같아서. 네. 근데 뭐 아직 1%를 넘어간 수준이 네.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소폭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실적 시즌이 지나면서 네. 만약에 실적 발표가 긍정적인 기업들이 많아지면은 또 하향 조정 폭은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국가별로 현재 상황은 네. 어떠한지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선진국에서는 미국도 마이너스였고 뭐 유럽도 마이너스였고 상황 어떤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봤을 때는 한국하고 일본이 이익 전망치가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진국 내에서는 일본이 플러스 0.7% 상향 조정이 됐고요. 신흥국 내에서는 0.4% 한국이 이제 네. 상향 조정이 되면서 이제 각각 선진국, 신흥국에서 긍정적인 이익 모멘텀을 지금 보인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뭐 미국하고 유럽, 뭐 호주,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폭이 컸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적 시즌이 조금 더 지나봐야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 중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흐름이 어떠할지는 다 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네. 것 같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일본, 신흥국에서는 한국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 쪽으로 네. 일단은 머물러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선진국 좀 더 쪼개서 볼까요? 업종별로 좀 확인해 보죠. 선진국 내에서는 뭐 경기 소비재, 유틸리티, IT 이 정도가 이익 전망치가 긍정적인 흐름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가 소폭이라도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점이 아마 한국 시장하고 연계했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에너지랑 소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네, 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이 네.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은 어떨까요? 신흥국 내에서는 경기 소비재랑 산업재 정도를 제외하면은 아마 뭐 소재는 계속 선진국하고 비슷하게 안 좋고요. 네. 유틸리티, 음식료 이런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가 안 좋습니다. IT는 신흥국에서는 여전히 마이너스. 네, 근데 이제 하향 조정 폭 자체가 계속 축소가 네.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보니까 이익도 좋고 주가도 좋고 한 거는 하나밖에 안 보여요. 네. 조선기계 업종이 아마 대표적일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이익하고 주가가 모두 지금 좋은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 적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측 네. 하단에 이게 적자폭이 축소됐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주에도 상향 조정이 나타나면서 네. 주가도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익은 좋은데 대표적으로 주가가 안 좋은 게 자동차 업종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왔어요. 네, 아무래도 피크아웃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와도 네. 주가가 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이 안 좋은데 주가가 좋은 쪽은 뭐 화학이랑 IT 가전,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당장에 2분기랑 뭐 3분기 실적이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 주가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코스피 대비 주가 상승률이 높은 업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쏠림이 심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뭐 증권보험, 조선기계 이 그리고 정도. 네, 반도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이익 동향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전체 흐름부터 좀 네. 짚어볼까요? 긍정적인 거는 2분기 실적 시즌이 한 반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50%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익 전망치가 그 과정에서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1.2% 네. 상향 조정이 됐고요.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반도체나 뭐 자동차 이렇게 실적이 좀 중요한 그런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게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라고 저는 네,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분기 실적이나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대비해서 상향 전환이 진행이 됐다는 점이 좀 특이하고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좀 앞쪽에 발표하는 그러니까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뒤로 가면서 사실 네, 썩 좋지 일회성 않은 게 많죠. 비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50% 정도 네.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굵직하게 주요하게 볼 수 있는 업종군 내에서 대표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나쁘지 않았다는 건 의미 있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업종별로 좀 나눠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반도체가 제일 위에 있어요. 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이 축소가 됐고요. 네. 그리고 유틸리티도 마찬가지로 적자 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퍼센테이지보다는 이 적자 폭이 축소가 됐다는 게 중요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철강 업종, 그리고 조선기계, 자동차 이렇게 네. 5개의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반면에 반도체랑 다르게 요 디스플레이랑 IT 하드웨어는 이익 네.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건설, 화장품, 의류, 운송, 에너지 아마 에너지 업종은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이제 또 하면서 네. 다음 주에는 더 이익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에너지는 이제 순위 자체가 조금 더 밀릴 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뭐 디스플레이, IT 하드웨어, 뭐 건설, 건축, 화장품, 의류 사실 계속해서 좀 하위권에 머물렀던 것들이에요. 크게 위치 변화 없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떼서 볼 텐데 일단 뭐 이번 주에 가장 의미 있게 짚어볼 만한 건 역시 반도체 업종인 네. 것 같아요. 네. 반도체가 어쨌든 이 이익 전망치 가장 상위 업종에 들어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하이닉스의 적자 폭이 축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기대치가 너무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근데 생각보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HBM 이런 비싼 네. 그런 것들이 좀 잘 팔리면서 2분기 실적이 기대치만큼 뭐 기대치보다 조금 잘 나왔는데 그러면서 올해 전망치 자체가 어쨌든 적자에서 적자 폭이 좀 축소되는 네. 방향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번 주 반도체 업종의 상향 조정을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왼쪽에 차트 보시면 아직 좀 갈 길이 많은 그러게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뭐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네. 실적 관점에서는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방향을 좀 완전히 네. 틀고 주가와 함께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를 네.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철강 비철이에요. 네. 이쪽에서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 쪽으로의 쏠림이 상당하다라는 이야기 얼마 전에도 했었는데 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폭이 큰 이유는 2차전지 소재 네. 이제 사업이 부각이 되기 때문인데요. 포스코홀딩스랑 현대제철 이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잘 못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네.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이 철강 부분의 실적이 지금 돌아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3분기 철강 부분의 실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실적만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식이 되지 네.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실적이 아닌 이외 모멘텀들을 좀 네. 반영하는 측면이 조금 더 강해졌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사실 실적이 뭐 아랫단에서 좀 오르는 모양을 차트상에서는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 연속성에 대해서는 신뢰를 크게 주기는 좀 어려울 네. 것 같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음은 뭐 계속 좋아요. 조선기계업종이에요. 꾸준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네.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주에는 또 기계 업종이 그러니까 조선 기계 내에서 어떨 때는 조선이 좋고요. 네. 그때는 기계가 좋은데 이번 주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기계 업종들이 많이 해서 뭐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인프라코어, 뭐 현대 건설기계 이러한 기업들의 추정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호황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추정치 흐름이 상향 조정될지 한번 지켜봐야 하는 그런 이익 전망치가 아주 긍정적인 네.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계속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조선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일단 기계 쪽에서의 흐름 또 지난 한 주간도 좋았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다음은 반도체와 함께 또 의미 있는 섹터 가운데 하나이죠. 자동차 섹터. 다만 네. 주가의 흐름은 살짝 부진해진. 네. 뭐 이번 주에는 뭐 긍정적인 업종 위주로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 네. 마찬가지로 현대차랑 기아, 현대모비스, 한국신스텐까지 실적이 잘 나와서 어쨌든 좀 23년도에 대한 추정치 그리고 내년도 추정치까지 좀 올랐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2분기를 고점으로 어쨌든 계속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적 물론 좋겠지만 네. 그러니까 주가랑은 조금 더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아. 그래서 항상 이제 주식을 보실 때에는 실적도 중요한데 이 증가율의 흐름, 네. 기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 이익 변화 상위 업종에 속하지만 반도체랑은 조금 다른 결이 다른.
반도체는 이제 막 추정치가 올라가기 시작한 네, 그런 네.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실적이 뭐 안 좋아진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올라가던 기울기가 좀 꺾일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게 주가의 흐름에 조금 더 큰 연관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그럼 이제 좋은 것들 쭉 봤으니까 안 좋은 쪽도 조금 확인을 네. 해보죠. IT 하드웨어 먼저 볼까요? 네,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추정치가 또 하향 조정이 된 부분이고요. 이쪽 그러니까 반도체랑 다르게 IT 하드웨어는 이제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잘 팔려야 해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그런 산업 데이터들하고 아마 추정치는 앞으로 동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수요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화장품 의류,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대를 항상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게요. 네, 이 기대치를 충족시킨 지가 어느덧 네. 오래됐죠. 그래서 맞아요. 이번 주에는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가 2.1G가 크게 하향 조정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대략 한 4조 원 중후반대에서 지금 4조 원 초반대까지 내려온 실적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 하드웨어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사실 위치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기는 합니다만 섣불리 반등에 대해서 기대를 갖기에는 네. 아직은 추이 자체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익 동향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나눠봤고요. 어닝스 리비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